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청와대 인사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을 또 춘추관장에는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을 각각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네 번째 청와대 대변인으로 전임인 고민정 대변인이 사임한 지 22일 만에 지명이 됐습니다. 경향신문 출신의 강 대변인은 중앙일보로 자리를 옮긴 뒤 정치부장 등을 역임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참여정부 시절에 출입기자를 지낸 바 있습니다. 네, 다만 지난 3일에서야 중앙일보에 낸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에도 현직 언론인이 곧바로 청와대로 직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윤도한 MBC 논설위원을 국민소통수석에 여현호 한겨레 선임기자를 국정홍보비서관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직 언론인이 바로 청와대에 오는 것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언론 영역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이 청와대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임 한정우 춘추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국정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부대변인 등을 맡아왔습니다. 네, 청와대 인사 먼저 전해드렸고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신종 코로나 지금까지 현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국내 환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16번 환자와 추가로 확진된 딸이 머물렀던 광주 21세기 병원의 환자 격리와 위생이 보건당국의 설명과 달리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 1실 분리가 되지 않고 6명이 한 방을 쓰고 있다고 환자들이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20번째 확진 환자가 본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GS 홈쇼핑이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방송은 주말까지 생방송 대신 재방송으로 편성되고 방역 작업이 진행됩니다. 사내 어린이집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입원 환자가 퇴원한 데 이어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도 격리치료 18일 만에 오늘 퇴원합니다. 이 환자는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들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 검거하고 악의적인 범죄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의 증가세는 또 1일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사망자가 하루 사이 73명 늘어서 563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2만 8천여 명 가운데 중증 환자가 4천 명에 육박해서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7개 비서실이 개입했다고 검찰이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수사 상황을 21차례 보고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재판부가 과거 판결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인으로 몰려 복역한 윤모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숫자가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오늘만 4명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3명은 한국인이고 1명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화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20번 환자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거주하는 41살 여성인데요. GS 홈쇼핑 본사 직원으로 15번 환자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 2일 1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이후 자가격리 중에 한 두 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20번 환자는 현재 국군 수도병원에 격리 중입니다. 자, 21번 환자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59세 여성으로 6번 환자의 지인입니다.
55세 남성인 6번 환자는 앞서 이 3번 환자와 강남에 있는 한일관에서 식사를 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2차 감염자죠. 자, 이 6번 환자의 부인과 아들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각각 10번 또 11번 환자가 됐고 이분들은 3차 감염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된 21번 환자 역시 3차 감염 사례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번째 환자는 46살 남성으로 그제 확인된 16번 환자의 오빠입니다. 42세 여성 16번 환자는 지난달 태국 여행을 다녀왔고 어제는 16번 환자의 딸이 18번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죠. 오늘 확인된 22번 환자는 지난 설에 전남 나주에서 16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조선대병원에 격리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번째 23번 환자는 58세 중국인 여성입니다. 지난달 23일에 관광 목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입국을 했고요. 보건소 조사에서 발열이 확인돼 오늘 확진 판정 받기까지 2주 동안 한 14일 정도 일상생활을 한 겁니다. 서울 서대문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외에는 역학조사 중인데 이 환자 동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입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가족 간 전염 혹은 접촉자로 인한 전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20번째 확진 환자가 근무하는 GS 홈쇼핑 본사는 직장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확진 환자는 지난달 30일까지 본사에 출근을 하다가 가족이 검사를 받기 시작한 31일 이후부터 재택근무를 하며 자가격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GS 홈쇼핑은 확진 환자와 같은 팀 사람들은 14일 동안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오늘 오후부터 직장 폐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요일 새벽 6시까지 방역 작업에 들어간다며 이 기간 동안엔 생방송 대신에 재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고 사내 어린이집 역시 오늘부터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은 격리치료 18일 만에 퇴원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첫 번째 확진자인 35살 여성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이 여성은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당시 검역에서 발열이 확인돼 곧바로 인천의료원에 격리됐으며 지난달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 광주에선 사흘 연속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주 첫 확진자인 16번 환자와 또 추가로 확진된 딸이 머물렀던 21세기 병원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병원 내 환자 격리와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입원 환자의 호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자 한 분이 저희 YTN 취재진에게 쪽지를 건네면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점곤 기자. 네, 오점곤입니다. 네, 먼저 쪽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쪽지가 건네진 상황도 궁금하고 쪽지의 내용도 무엇보다 궁금한데 전해주시죠. 네, 아침부터 여러 차례 전해드리지만 저희 YTN 중계팀이 오늘 아침 일찍 중계방송 연결을 위해서 광주 21세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계 직전에 3층에 있던 환자 한 명이 유리창을 열었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쪽지 한 장을 떨어뜨렸는데요. 혹시나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저희 취재진도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쪽지를 열어봤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환자 분리가 안 되고 있고 3층에 그대로 있다.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이 엉망이다. 처리를 좀 해달라. 질병관리본부한테 전해달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를 건넬 당시 환자는 상당히 불안한 표정이었는데요. 참고로 이 쪽지를 건넨 여성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21세기 병원 3층은 광주 지역의 첫 번째 확진자와 딸이 함께 입원해 있던 중요한 장소입니다. 앞서 보건당국은 이 16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306명으로 잠정 집계를 했고요. 그러면서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벌이고 있고 21세기 병원에 대해서는 통째 격리는 아니지만은 통째 격리 수준의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서 환자들을 1인 1실로 이동시켰고 병상이 모자라는 일부 환자는
외부의 시설에 1인 1실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쪽지를 건넸다는 환자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1인 1실 분리 자체가 안 됐다는 내용도 추가로 하소연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오전에 중계방송 참여를 마치고 3층에 있는 그 환자분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보건당국의 발표와 달리 1인 1실 분리가 전혀 돼 있지 않다. 3층에 여전히 환자들이 많다. 많게는 6명이 한 방에 있고요. 적게는 3명이 한 방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의 발표와 달리 2명의 확진자가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 3층에 여전히 환자들이 많이 있고 1인 1실 격리도 안 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보건당국의 발표와 달리 오늘까지도 1인 1실 격리가 안 돼 있는 것인지 보건당국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오랫동안 머문 공간이나 시설은 보통 보면 임시 폐쇄 조치를 일단 하고 철저한 방역 소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장소인 3층에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아직도 머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보건당국의 공식 해명이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후에 이 병원에서 추가 쪽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인데요. 다른 필체였습니다. 이번에는 생필품이 부족하다 이런 호소였습니다. 화장지, 생수, 치약 등이 필요하다는 쪽지를 손에 들고 있었고요. 이 쪽지가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보건당국의 설명이 또 추가되면 나중에 추가해 주시고, 자, 16번 환자가 사실상 이렇게 보름 정도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광주 지역 시민들 걱정도 클 것 같은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는 곳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16번 여성 환자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오는 17일까지 임시 폐쇄가 됐습니다. 또 병원 관계자 등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3곳도 오는 18일까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광주광역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모든 보육시설을 휴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대상은 어린이집 1,112곳, 유치원은 290곳입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보육교사는 모두 정상 출근해서 보육에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6번 환자의 친정오빠죠. 22번 환자가 나온 광주 우편 집중국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또 하루 수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찾는 노인타운 2곳도 무기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공장도 모래와 글피 일단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가족이 광주 21세기 병원에 다녀왔던 적이 있는 광주 시립예술단 단원들도 현재 모두 자가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렇게 문을 닫는 시설이나 격리되는 사람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점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민들 불안을 키웠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 정보 유포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팀을 더 늘려서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에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가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빗발치는 문의 전화로 담당 보건소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주민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쓰러져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뉴스도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의심 환자를 방치하고 신고를 막고 있다. 남편이 일하는 공사장에 증상자 3명이 있어서 쉬고 있다. 모두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 허위 정보 6건의 최초 생산자와 유포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허위 사실 유포자가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실제 확진자와 접촉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건소 직원 2명과 도청 공무원 1명도 검거해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자와 개인정보 유출자가 잡히지 않은 사건은 여전히 20건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판매 사기범과 매점 매석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 주시고 경찰은 마스크 사기 전담 수서 관서를 늘리고 피해 금액이 많거나 상습 범죄로 보이는 96건을 전담 수사팀에 맡겨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중국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는 56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 수도 3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하루 사이 73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이틀 연속 60명 선을 기록한 일일 사망자 증가가 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로써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563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3,694명이 증가하며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중증자가 4천 명에 육박해 사망자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에서는 신생아 2명이 감염됐는데 태어난 지 30시간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감염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종 코로나가 단 15초 만에 전파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저장성 닝보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56세 남성입니다. 평소 이동이 많지 않은 이 남성의 동선을 CCTV로 확인한 결과 한 시장에서 61세 여성 확진자와 단 15초 동안 함께 머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을 비롯한 마카오와 타이완 등 중화권에서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서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呢3宗本地感染個案係令人憂慮嘅，或者顯示香港已經出現咗社區嘅傳播。 이에 따라 홍콩은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의 입국자에 대해 타이완은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까지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은 줄어드는 대신에 제3국을 통한 감염과 또 지역사회 확산이 늘고 있습니다. 네, 류재복 기자와 함께 어제 오늘 사이 새로 확진된 환자 7명의 감염 경로와 동선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분기점을 맞고 있다는 것은 이제 감염 경로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추가된 확진 환자 4명의 좀 동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어제 오늘 사이에 환자가 7명이 새로 나왔는데요. 네. 이건 검사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판코로나 분석법이라고 그래서 검사하는데 결과가 이틀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새로운 검사법은 6시간 만에 확진 판정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환자가 좀 늘어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4명 새로운 환자가 발표가 됐는데 네. 한 환자씩 설명을 드리자면 20번째 환자는 41살 여성인데요. 이 환자는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2차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8번 환자 때 그랬죠. 군산에 있는 그 8번 환자가 지난달 28일 음성 나와서 귀가를 했는데 네. 상태가 좋지 않아서 30일에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 8번 환자가 전북 군산의 식당이나 마트 등을 돌아다녀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20번 환자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15번째 환자 가족과 함께 사는 처제입니다. 15번 환자의 처제, 15번 확진 환자의 처제고요. 이 다가구 주택에는 5가구 13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직접적인 감염은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감염이 됐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특히 이 20번 환자는 GS 홈쇼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GS 홈쇼핑이 오늘 8일까지 잠정 폐쇄가 됐고 홈쇼핑 방송은 모두 재방송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째 환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중국 우한의 더 플레이스라는 판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서 이 더 플레이스라는 매장이 뭐냐라고 이제 한동안 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더 플레이스는
중국 우한에 그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을 모델로 한 모델이 있는데 네. 총 5개 동의 건물 중에 한 건물이 한국관입니다. 한국의 물건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들어있는데요. 예. 그 가게들을 모여 있는 한 동을 더 플레이스라고 부르는데 3번, 7번, 8번, 15번 요 네 환자가 이 더 플레이스에서 일을 하거나 방문했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21번째 환자를 설명을 드리면 21번째 환자는 59살 여성인데요. 6번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그러니까 6번 환자는 그 3번 환자의 접촉자로 알려져 있죠. 예. 한일관에서 그렇습니다. 식사했던. 그래서 이 네. 21번째 환자는 3차 감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번 환자가 지난달 22일에 6번 환자와 강남 한일관에서 식사를 했고 아마 그 자리에서 감염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6번 환자가 26일에 그 자택 근처에 있는 명륜교회에서 3차례 예배를 드렸고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이 21번째 환자가 참석을 했었고요. 네. 여기서 아마 감염이 된 게 아닌가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6번 환자가 27일부터는 자택 격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까지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마 26일에 21번째 환자와 그 접촉을 하면서 감염된 예. 것이 아닌가 하고요. 이 6번 환자는 뭐 이른바 슈퍼 전파자의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이유가 예. 10번, 11번 환자도 6번 환자의 아내와 부인과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3번 환자를 통해서 6번 환자가 감염됐고 6번 환자를 통해서 10번, 11번 그리고 21번 환자 이렇게 감염됐을 확률이 있죠. 예. 그 3번 환자 처음에 그 3번 환자는 역시 우한의 더 플레이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 감염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22번째 환자는 16번 환자와 연관이 됩니다. 16번 환자는 어제 설명드렸듯이 태국에 네. 가족 여행을 갔던 그 42살 여성인데요. 이 22번째 환자는 46살 남성인데 그 16번째 환자의 오빠입니다. 네. 이분은 그 광주에 살고 있는데 전남 나주가 친가입니다. 예. 친가를 방문했을 때 그 16번 환자와 21번, 그러니까 18번, 21살짜리 딸 18번 환자 그리고 이 22번째 환자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보는데 광주 우편물 집중국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 22번째 환자의 부인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지금 아들이 지난달 26일에 영국으로 한 달짜리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접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귀국을 하는 것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16번 환자의 큰딸 21살 그 여성은 18번째 확진자죠. 네. 16번 환자가 가족이 남편과 3자녀가 있는데요. 지금 그 딸은 확진이 됐고 나머지 3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번과 21번, 22번 환자를 보면 2차 감염 또는 3차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앵커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중국으로부터의 직접 감염이 아니고 이게 국내 감염의 형태 아니면 중국 외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23번 환자를 설명드리면 네. 23번 환자는 이 환자도 좀 특이합니다. 지난달 23일에 우한에서 들어온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7명과 함께 단체 관광을 하러 입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입국 당시에 증상이 없어서 무사 통과를 했죠. 지금 퇴원한 1번 환자 같은 경우는 공항 입국장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 맞아요. 바로 격리가 네. 돼서 바로 이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예. 치료나 관리가 제대로 됐지만 이 사람은 지금 지난달 23일에 와서 확진이 어제 밤에 됐으니까요. 예. 거의 2주 이상을 아무 제재 없이 관광을 다니고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8명 단체 관광객들이 처음에는 중구에 있는 숙소에 머물다가 서대문구로 숙소를 옮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서대문구 숙소에서 이 23번째 환자가 열이 나서 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보건소에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 이제 확진 환자로 된 건데요. 예. 이 환자 역시 전수조사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대상자가 오늘 발표됐는데 1,605명 가운데 외국인 29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왜 연락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울에
2주 일정의 관광으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을 왔는데 우한 공항이 폐쇄가 됐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한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불법 체류자 비슷한 형식이 되면서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연락은 잘 되지 않고. 예. 아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 29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겠습니다. 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이제 오늘 발표된 확진 환자 4명을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어제도 이제 새로운 환자 3명이 확인이 됐는데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좀 중국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한의 폐쇄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3일부터 2주째가 되는 어제와 오늘 5일과 6일 이후에 상황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무슨 뜻이냐면 현재 우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한으로부터는 입국 금지가 돼 있죠.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3분의 1가량으로 줄었습니다. 평일에 보통 3만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1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직접 감염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예. 그리고 중국인 입국자는 입국 심사나 검역도 다른 창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상을 갖고 있는 거나 감염 환자가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다른 나라로부터 그 감염된 이런 경우는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 17번째하고 19번째 환자가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케이스죠. 예. 이 두 사람은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다녀온 사람이죠. 그 어제 저녁에 확진된 19번째 환자는 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한 10,000가구 가량이 사는 큰 네. 아파트입니다. 대형 단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가 막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예. 이 17번째 환자는 38살 남성인데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회의가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머물렀는데 이 17번과 19번 환자는 말레이시아인으로부터 감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로 그 식사 자리에 그 17번, 19번 환자와 그 문제의 말레이시아인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인은 물론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그 증상이 없었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감염이 된 게 3일입니다. 지난 3일. 네. 확진이 되자마자 그 이 회사 본사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17번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17번 환자가 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안 19번 환자가 자신도 검사를 받았더니 확진이 된 거죠. 예. 사실 이 싱가포르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4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확진이 됐고 나머지 한 명은 음성이 나왔고 외국에서 온 우리나라 한 명은 지금 그 서로 소재를 찾고 있는 그런 예.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쭉 이제 추가된 확진 환자들의 어떤 감염 경로를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정부도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시간이 1분 이내거든요. 끝으로 네,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말씀드리면요. 개정된 대응 절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한이나 그 우한이 속해 있는 후베이성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그 바이러스 감염을 검사를 했는데 이것을 네. 중국 전체로 확대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왔더라도 담당 의사가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범위를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네. 그런 그 조치를 확대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이었다 양성인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그 중국을 다녀오지 않은 환자들이 상당 기간 제재 없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증상이 네. 커지면서 그때 검사를 받아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국내 현황 류재복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니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사람이 몰리는 곳은 피하다 보니 도심 곳곳이 한산합니다. 특히나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는 잇따라 휴강을 하고 또 시식 행사, 화장품을 테스트하는 모습까지도 사라졌습니다. 박수정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손 닦고 딸기 먹자. 맞벌이하는 딸 부부 대신 손녀를 키우는 김성숙 씨는 최근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종종 가던 문화센터나 키즈카페도 데리고 나갈 수 없는 탓에 종일 집에서 아이를 돌봅니다. 저는 어디든지 못 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집에서 문화센터를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장만한 거지. 신종 코로나로 매우 불안하다는 서울 시민이 80%에 육박한다는 조사까지 나온 요즘 사람이 북적이는 곳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영유아나 임신부가 참가하는 강좌는 전부 취소했습니다. 전체 강좌의 절반가량에 이릅니다. 백화점 업계는 오는 10일 하루 문을 닫고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화장품 매장에서는 여느 때처럼 손님에게 발라주며 구매를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약간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접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형마트에서는 하루 수차례 쇼핑카트를 소독하고 화장실 청소 횟수도 늘렸습니다.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매일 카트를 3회 이상 청소하는 등 안전한 매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이 붐비던 곳곳의 시식 코너마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시식은 한동안 좀 이제 자제해달라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바이러스가 있다 하는데 이렇게 사람 다니는 시식 코너를 어떻게 하겠어요? 유통업계는 메르스 사태 당시처럼 매출이 급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백화점 매출은 1년 전보다 11.9%, 대형마트는 10.2% 감소했습니다. 최근 확진 환자나 그 가족이 다녀가 일부 점포가 휴점한 면세점 업계도 수백억 원대 매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유통업계 상황 먼저 보셨는데 또 그런가 하면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고 또 자선단체 의료봉사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 무료 급식이 한창일 시간. 급식소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걸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그러나 하루 평균 노인 250명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던 곳이 문을 닫으면서 아쉬운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밥 주는데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쉬움을 넘어 중요한 끼니를 이곳에서 해결하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걱정이 닥쳤습니다. 당분간은 서울에 오면 안 되니까 못 먹고 그러니까 걱정이 좀. 감염 우려에 자원봉사까지 줄면서 다른 무료급식소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30명이면 지금 절반 가까이 예약하신 분들은 취소하고 이제 또 신청자가 많이 없으시죠.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봉사도 멈췄습니다. 이곳 노숙인 센터는 그동안 매주 토요일 노숙인들에게 의료봉사를 해왔는데 지난주부터 중단했습니다. 봉사를 지원해주던 의료단체가 코로나 사태로 나가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힌 터라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역 쪽방상담소도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매주 진행하던 쪽방촌 주민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불똥이 뜻하지 않은 곳으로 튀면서 가뜩이나 힘든 사회 취약계층들이 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8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전략적 대비와 대응 계획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WHO는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개월 동안 6억 7,500만 달러, 약 8천억 원의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Our messa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vest today or pay more later. 지원금 가운데 6천만 달러, 700억 원가량은
WHO 운영비로 쓴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가장 위기에 처한 지원이 시급한 국가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WHO는 이와 함께 자체 긴급기금에서 9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여 원을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스크 50만 개, 장갑 35만 켤레와 보호장구 등을 24개국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Let's focus on the actions we can take today to prevent this outbreak from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WHO는 또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위기를 돌파할 백신이나 효과가 있는 치료제는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중국 방문 이력이 없는 이들에게서도 감염이 확인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독자적인 감염 체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과 함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이동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어제보다 4명 늘어나 2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제3국 감염의 3차 감염 사례까지 늘고 있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취재 기자는 진단 시간이 좀 빨라진 것도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는 결과와 연관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23명 환자가 발생을 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접촉자들의 숫자가 또 상당히 늘어날 거고 또 접촉자 중에서 계속 환자는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12번이나 16번, 17번처럼 그러니까 외국 여행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여행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혹시나 지역 사회 내에서 아직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감시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가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감염되는 게 확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그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서도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지역에 유입된 환자들로 인해서 국소적이지만 국가별로 조금씩 환자가 느는 곳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시점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 이제 병원들이나 이런 데에 주는 아주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갑자기 닥친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되면 아예 좀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게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저희 뉴스 보셨겠지만 21세기 병원 지금 그 병원에서 쪽지를 통해서 건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보건당국의 어떤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환자들 얘기로는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 그리고 1인 1실 격리 이런 상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질문을 드리면 원래는 어떻게 좀 관리가 돼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때 중소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병원 안에서 전체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노출 위험이 적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퇴원해서 자가격리한다든지 다른 시설로 옮기고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서 다 1인 격리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여러 명 묶여 있으면 그중에 증상이 발생되면 추가적인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인 격리가 원칙이고요. 이미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 다만 기존에 있던 환자들의 이송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지게 되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아마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방역 당국이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 분리가 안 되고 3층에 그대로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5층, 6층에 있었던 환자들을 시설 격리를 한다든지 아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공공병원으로 옮기기로 이미 방침이 결정돼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환자 이송이 조금 늦어지게 되면 조금 늦을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중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또 의료진들이 많은 수가 지금 격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료진 파견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아마 오늘 중엔 다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국 외 국가에서 이제 국가를 다녀와서 이제 확진 환자가 된 분들이 늘어나면서 좀 검역 대상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무작정 검역 대상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발생한 국가가 거의 30개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 국가를 전체를 다 검역으로 대상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의 반수 이상을 감독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바들은 검역을 통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 막아야 될 부분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된 마당에는 일단 일선 의료기관들이 그런 환자들을 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 그러니까 방문하는 숫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분산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이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추가된 확진자 20번 확진자로 꼽히고 있는데 우한을 다녀온 15번 환자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네. 2차 감염자가 되는 건데 이 환자의 경우도 8번 확진자처럼 1차에서는 음성이었다가 2차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었다가 다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어떤 그런 사례가 될 텐데 결론은 검사 받은 사람 중에 지금 당장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네, 그건 어떻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석하십니까? 현재 지금 접촉자들 중에서 아주 가족 간이나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먼저 한번 검사를 해서 안심시켜주는 목적으로 검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시간 지났는데 만약에 이제 뭐 잠복기가 끝나면서 증상이 시작되면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날 건데 그게 뭐 검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잠복기여서 검사가 안 나오다가 이제 증상이 시작돼서 이후에 검사가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사이에 당연히 이 부분들은 자가격리가 계속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혼동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발표된 23번 확진자가 이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으로 왔는데 지난달 23일에 이제 입국을 네. 할 때는 원래 우한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수조사 대상인데 그때 방역망이 걸러내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세한 내막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전수조사로 찾아다녀서 끝내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증상과 함께 증상이 있으니까 확인된 그렇게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예. 일단은 이미 이제 우한에서 비행기가 안 뜬 지가 상당 시간 이미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한이나 후베이에서 들어오시는 분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병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중국에서 왔는데 우한이나 후베이 통해서 이미 빠져나갔던 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검역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선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이 꼭 이제 그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어디서 왔는지 다시 한번 저 체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시 또 23번 확진자를 좀 들여다보면 23번 확진자 2주 가까이 무방비로 이제 관광을 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또 단체 관광입니다.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야 되는. 이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동안, 계신 동안 불특정 다수와 또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함께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예상 단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감염병에서 이른바 슈퍼 전파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슈퍼전파의 개념은 조금 좀 다른 개념인데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감염이 가능한 상황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명을 만나게 되면 여러 명을 감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슈퍼전파에 대한 그런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슈퍼전파는 병원 내에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병원 내의 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시 바이러스가 많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정말 극히 다수의 환자가 감염되는 그런 거를 슈퍼전파 상황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아, 병원 의료시설 안에서? 네, 안에서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일단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됐고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된 마당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했는지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는 게 더 급선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어디를 갖고 누구를 만난지 이런 걸 빨리 네. 조사를 해야 될 거고. 네. 이제 오늘 가장 먼저 이제 1번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중국인 여성분이 퇴원을 한다고 퇴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던데 네. 이제 18일 만에 퇴원을 한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좀 어떻게 치료가 빨리 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중국 내 상황이 이제 뭐 확인은 안 된 거긴 하지만 환자분의 증상들이 상당히 천천히 진행하고 회복도 좀 천천히 진행되는 패턴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환자가 12일 정도, 이 환자가 18일 정도 되는 거 봐서는 아마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경과를 밟고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추가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20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 확진 환자가 다니고 있는 홈쇼핑 회사 네. 본사가 직장 폐쇄를 결정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8일까지면 오늘이 6일이니까 6, 7, 8 한 4일 정도 네. 지금 직장 폐쇄를 결정한 건데 그 기간은 아마도 잠복기를 좀 고려한 기간인 건가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회사 내 소독과 관련된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되고 네. 또한 그 안에서 혹시나 증상 발현 이후에 접촉한 사람들을 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을 두지 않아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14일 정도 재택근무를 결정을 했고 이제 네. 오늘 오후부터 당장 네. 직장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들은 지금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직원들도 안심시켜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뭐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교수님 혹시 그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해서 뭐 좀 긍정적인 소식 같은 건 없나요? 일단 긍정적인 소식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살아있는 바이러스 형태를 이제 분리에 성공했다는 게 가장 이제 기초적인 단계고 가장 중요한 단계거든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치료제에 대한 이제 테스트도 가능해지고 또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양된 이제 바이러스를 여러 연구기관에 이제 나눠줘서 그 연구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서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그런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자니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라든지 뭐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 WHO에서 웹페이지까지 열어서 조목조목 반박이 나섰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네. 일단은 이게 무슨 단군 신화랑 연관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마늘이나 쑥을 많이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특정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면역력이 회복된다고 건 다시 다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성분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식사를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정 뭐가 좋다라는 부분 다 거짓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어쨌든 면역력을 강하게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좀 피하려면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면역력이 좋다는 의미는 그냥 평소 건강하게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히 운동하고, 그다음에 음식 가리지 않고 드시고, 또 뭐 수분 충분히 섭취하고 이런 부분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평상시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건강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지금 상황에서 좀 주의해야 될 만성 질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분들이 좀 특히 조심하셔야 될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감염이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취약한 그룹들이 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제 걸렸을 경우에 사망률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걸리는 것 자체를 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발생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본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 역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서둘러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야당은 입국 제한부터 강화하는 게 먼저라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승배 기자 먼저 여당부터 살펴보죠. 민주당 다시 한번 국회 차원의 비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네요. 네, 맞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면 여야가 서둘러서 국회 차원의 비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요구대로 2월 말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본회의를 되도록 빨리 열어서 대책특위 구성을 의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정부를 맹비난하는 데 열만 내지 말고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처리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강 건너 불구경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오고 있습니다. 시급히 국회를 여는 것은 야당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예, 반면에 한국당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바이러스 확산세를 잡으려면 국내 입국 제한부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입국 제한 지역을 후베이성으로 한정하지 말고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민을 지키겠다는 일에 주한 중국 대사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간섭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굴종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 언급으로 주권 침해 논란을 낳았던 해리스 주한미 대사 때와 비교를 하면서 당시와 지금은 태도가 180도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십시오. 전문가들이 전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상황은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네, 이번엔 총선 얘기로 좀 화제를 돌려보죠. D-68일인가요? 이제 7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치권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어제 출범한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당을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도 놨는데요. 미래한국당을 한국당의 위성 하청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창당 시도만으로도 헌법 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으로 의원들의 이적을 권유했고 이는 분명한 정당법 위반이라면서 선관위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보수야당은 통합신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한 뒤 첫 회의를 열며 보수통합 작업에 더욱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박형준 공동준비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오는 20일 전까지 통합신당이 출범할 수 있게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로운 당 이름으로 우선 통합신당으로 중지가 모였는데요. 한국당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명 후보로 서너 가지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유와 미래, 혁신 같은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김정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 신당 색깔은 기존 한국당과 같은 붉은색을 유지하되 약간의 변화를 주자는 견해가 있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최종 결정은 통합추진위원회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에 주말부터는 풀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오늘 추위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24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15.8도, 서울도 영하 11.8도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찾아온 한파는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상 0.4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았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7도로 오늘보다는 한파의 강도가 약해지겠고 한파특보는 내일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파가 풀리겠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추위는 점차 풀리겠지만 한 주 사이에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7개 비서실이 동원돼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달 29일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 등 다수의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가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뒤 모두 21번에 걸쳐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뒤 송병기 전 부시장이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기자들을 만나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돼 왔던 것이라며 나쁜 관행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이 받을 정치적 오해 등은 감내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관계자가 많고요. 아직 사건 관계인의 수사 종료가 안 된, 수사 처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이 다 연관이 돼 있고 그 관련 사실과 함께 피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죠. 인권 보호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형사사법에서 국민이 가진 기본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건인 만큼 배가 입을 정치적인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해주셔서 그것이라면 제가 충분히 감당을 해내겠다, 감내를 하겠다.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과거 판결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인으로 몰려 복역한 윤모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복역한 데 대해 한 명의 판사로서 죄송함을 느낀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 측은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달라며 이춘재를 비롯해 과거 수사 담당자 등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입원 환자가 퇴원한 데 이어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도 격리치료 18일 만에 퇴원합니다. 이 환자는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확진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국내 환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들이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이외의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도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판매 사기와 매점 매석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보이는 사례 96건을 수사하고 사기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 수칙과 함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파와 일교차에 대비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강남 지역 11개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33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강북 지역도 마포와 용산, 성동구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결승골로 4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FA컵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뛰는 황의조 선수는 3개월여 만에 리그 4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2명이 나온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환자의 격리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염 환자 2명과 함께 3층에 머물던 고위험군 환자들이 보건당국 발표와 달리 1인실에 격리되지 않은 건데요. 많게는 한 병실에서 6명씩이나 그대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16번 환자가 처음으로 찾은 광주 21세기 병원입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딸을 돌보면서 자신도 치료를 받던 16번 환자는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딸도 확진됐습니다. 16번째 16번 확진자가 광주의 21세기 병원 3층에서 딸의 간병을 위해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접촉이 많았던 3층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층으로 옮겨져 현재 병원에서 전원 격리 조치되었고. 과연 그랬을까? 하루 뒤에 찾은 광주 21세기 병원. 3층 병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환자도 여러 명이 보입니다. 3층 환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 달리 다른 층으로 옮겨지지도 1인실로 격리되지도 않았습니다. 4분, 3분씩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하나씩 분리된 데는 지금 없어요. 3층 환자들 그대로 있어요, 지금. 21세기 병원 3층에 격리된 환자가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을 펴 보입니다. 손가락은 모두 6개. 무슨 뜻일까요? 많게는 6명이 기존에 쓰던 병실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6명 있어요.
3층을 그냥 안 하고 무방비 상태고 또 쓰레기 문제라든가 쓰레기가 지금 엉망이에요. 화장실이 무지고 지금. 취재 기자에게 쪽지를 던진 다른 환자도 환자 격리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도 하지 않는 등 위생이 엉망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격리된 뒤에 물과 화장지 등 기초적인 생필품 공급마저 끊겼습니다. 이제 격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또 이렇게 치약이라든가 화장지 그런 것은 좀 줬으면 좋겠어요. 18번 환자는 오전 11시 반쯤에 여기에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18번 환자가 쓰던 병실의 소독은 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는 너무나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환자 격리 실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초기에 16번 환자를 놓친 데 이어 사후 조치도 미흡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국내에서 23번째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우한에서 온 전수조사 대상자 중 30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 중에 외국인 29명과 내국인 1명이 연락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전수조사 대상자 1,600여 명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자는 잠복기가 지났거나 출국한 사람을 제외한 2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7번 또 19번 환자가 참석했다는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2명의 한국인이 더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1명은 국내에서 싱가포르로 건너갔고 다른 1명은 해외에서 싱가포르로 들어와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3명 가운데 확진 판정된 사람은 2명, 1명은 격리 조치돼 관찰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다른 1명이 해외에 머물고 있다면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싱가포르를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19번 환자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19번 환자가 성형외과 의사라는 소문에 대한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도 19번 환자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회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이 아닌 제3국을 방문한 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남아 여행 이후 2주 동안은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가능한 2주 동안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 머물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관련 증상이 나타났는지 관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23명 가운데 해외를 갔다 온 사람은 15명이며 그 가운데 중국 방문자가 10명, 동남아 방문자가 4명, 일본이 1명입니다.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을 고려해서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경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을 방문한 경우 폐렴 증세가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나 태국,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 국가를 여행한 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 불안을 키웠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 정보 유포자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팀을 더 늘려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에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가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빗발치는 문의 전화로 담당 보건소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주민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쓰러져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뉴스도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의심 환자를 방치하고 신고를 막고 있다. 남편이 일하는 공사장에 증상자 3명이 있어서 쉬고 있다. 모두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 허위 정보 6건의 최초 생산자와 유포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허위 사실 유포자가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실제 확진자와 접촉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건소 직원 2명과 도청 공무원 1명도 검거해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허위정보 유포자와 개인정보 유출자가 잡히지 않은 사건은 여전히 20건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판매 사기범과 매점 매석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 주시고, 경찰은 마스크 사기 전담 수서 관서를 늘리고 피해 금액이 많거나 상습 범죄로 보이는 96건을 전담 수사팀에 맡겨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국내에서 첫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받았다가 완치가 된 중국인 환자가 의료진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1번 확진자인 35세 A씨는 인천의료원 의료진에게 보낸 손편지에서 의료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남은 생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명을 구해준 데 대해 고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에는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어진 마음이 있다는 뜻의 의자인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의료진은 그 이상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관광지마다 발길이 끊겼고 특히나 차이나타운은 집단 휴가를 간 듯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자체들은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지역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방역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가을 개통한 월미 바다열차. 창밖으로 인천 앞바다와 개항장의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지만 마스크를 쓴 승객들은 이전만큼 활기차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걱정에 나들이객들은 개인 위생도 꼼꼼히 챙깁니다. 그 전철역에 마스크도 놓인 데도 있고 요거 전철역 마스크예요. 요거. 그거만 더 끼고 손 세정으로 요래 씻고. 하지만 이용객은 평소 주말 1,300명 선에서 지난 주말엔 780명 선으로 40%가량 대폭 줄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승강장 등 인체 접촉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며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로서는 고객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월미 바다열차의 방역 상태를 좀 보러 왔습니다. 더욱 직격탄을 맞은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 차이나타운. 골목마다 방역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관광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유명한 맛집들도 아예 며칠씩 문을 닫는 등 집단 휴가 분위기입니다.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자 관할구청에서도 상인들을 독려하며 보건위생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상인들도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도심 속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일찌감치 폐장 공구가 나붙고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 등 차가운 겨울왕국처럼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기업과 20여 개 협력 업체가 참여하는 부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경제 활력을 키우겠다며 부산형 일자리가 성공하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산 국제산업 물류도시에 전기차 부품 생산과 연구개발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25년 전 르노 삼성 자동차의 투자 이후 부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600억 원이 투자되고 4,3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제산업 물류도시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 부품 생산지로
도약할 것이며 부산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부산은 반드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경제 활력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 감염병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력을 키우는 건데요. 한파와 일교차 그리고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김진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특별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걸리지 않거나 감기 몸살처럼 약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의 가장 큰 적은 한파와 큰 일교차, 스트레스입니다. 한파가 찾아오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인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한 기온차는 체온에도 영향을 줘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데 보통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씩 낮아집니다. 또 장기적이거나 강하고 집중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일교차에 대비한 복장을 갖추고 적당한 운동이나 휴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비타민 B의 흡수를 돕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양파는 각종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키위, 고구마, 토마토 등도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전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평소 물을 자주 마시며 8시간 이상 숙면을 하는 등 생활 습관만 규칙적으로 해도 신종 코로나의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중국 우한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실 부족이 심각하다면서 지정 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리산 우한시 부서기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한시 내에 28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중 치료 병원에 모두 8,245개의 병상이 있는데 남은 병상은 421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리산 우한시 부서기는 또 현재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확진자나 의심 환자들이 지정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내부에서 중국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WHO 자문기구인 긴급위원회 일원인 호주 커튼 대학의 존 맥켄지 명예교수는 중국이 우한에서 열린 주요 회의 때문에 환자 숫자에 대해 침묵하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성 열대질환 전문가인 맥켄지 명예교수는 중국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신속하게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갔을 때 뭐야? 악수 안 하는 게 안 되나? 저도 보고 왔습니다. 악수가 우리 감염을 더 이렇게 촉진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랑합니다 하트 모양으로 악수를 대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 모임을 숙련하고 악수 없는 운동을 하는 등 조심스러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승을 뿌리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이 악수하는 습관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악수가 정치인들의 직업병, 우리 당 내의 모든 행사, 모임에서 악수를 반드시 금지할 것을 다시 한번, 혹시 습관적으로 손이 나와서 악수가 되는 경우에는 3번, 3번까지 받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악수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규율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교육시키겠습니다. 작전을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끝까지 접근하기 압수하지 말아요. 앞으로 보복당하나. 수고하십시오. 의사 악수 안 하기로 하죠. 의사 악수 안 하기로 하죠. 그래요. 지금 공관위에서 이제 종로 통화에 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에 관련해가지고 좀 의향이 있으신지. 오늘은 우한 폐렴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질문 하여튼 제가 접수만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아, 지금 마스크 안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 나부터 안 썼네. 네, 12.16 대책 영향으로 강남 11개구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이 33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의 2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강남 3구 재건축 추진단지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7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특히 강남의 경우엔 그동안 급등한 강남 3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강남 11개구 전체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넷째 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강북은 그동안 상승폭이 낮았던 노원구와 중랑구가 각각 0.07%, 0.04% 올랐지만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는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네,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첫 재판에서 법원이 사실상 과거 재판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범인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 씨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윤 씨에게 법원은 사과의 말부터 먼저 건넸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잘못된 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복역한 데에 대해 판사로서 죄송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춘재의 자백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도 인정돼 무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윤 씨가 잘못된 재판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씨 측은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자, 법정에 왜 섞였습니까? 제 명예와 제 무죄를 밝힌 거고 모든 걸 다 밝히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1년이나 20년이라는 밝혀야 돼요. 또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와 과거 수사 담당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등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의 수사 과정과 그 국가수 감정 과정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이제 수사했던 내용들도 모두 다 법정에서 현출해서 증거 조사하겠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이번 재판과 별도로 8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춘재와 당시 수사관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진실 규명은 물론 윤 씨의 무죄 가능성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를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유럽파 기성용 선수가 K리그 복귀를 위해서 전북과 협상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전북 구단은 기성용 선수에게 K리그 최고 대우를 약속했지만 친정팀 FC 서울의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인 기영욱 전 광주FC 단장이 오늘 YTN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순리대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말을 입장이 못 들 것 같고 순리대로 뭐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 본데 그건 전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어요. 이제 어제 그제 정도 그렇게 알았는데 아직은 뭐 제가 뭐라고 본인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매니저하고 상의해가지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룡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국내 축구에 와서 뭐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직 뭐 그렇게 또 은퇴할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잘 그건 더 해외 생활을 더 뭐하냐 할지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후원사인 나이키가 올해부터 대표팀이 입게 될 홈 그리고 원정 새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대한축구협회가 공개한 새로운 백호 엠블럼을 적용한 홈 유니폼은 분홍빛이 도는 붉은 계열로 그리고 원정 유니폼은 흰색과 검은색이 조합된 백호 무늬로 제작했습니다. 나이키 측은 홈 유니폼은 한류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고 원정 유니폼은 용맹한 백호를 상징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차지한 두산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 바로 17승을 거둔 선발 투수 이형아 선수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했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팀의 호주 스프링 캠프에서 시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이형아는 지난해 풀타임 선발로 뛰며 17승 4패, 평균 자책점 3.64로 프로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세대 에이스로 떠오르며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도 달았습니다. 시즌을 마친 뒤에는 본인도 얼떨떨할 정도로 겹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로 생각지도 못했던 면제 판정을 받으면서 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난해 1억 원이었던 연봉은 팀 내 최고 인상률 170%를 기록하며 2억 7천만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평생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리기까지 이 모든 일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마치 요술처럼 현실이 됐습니다. 뭐 얼떨떨한 것 같아요. 그냥 얼떨결에 다 이렇게 순식간에 다 지나간 일이라서 일단 결혼해서 편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꿈만 같았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영하는 두산의 스프링 캠프가 차려진 호주에서 새 시즌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거둔 17승을 뛰어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일단 지난해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또 지난해 이렇게 운 좋게 잘했기 때문에 또 올해 좀 더 제가 좀 많이 제 실력으로 좀 더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침없이 성장하던 젊은 투수 이영하는 이제 어엿한 팀의 에이스로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이닝이나 볼 개수에 좀 신경을 썼지만은 역시 올해도 조금 팔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가면서 선발 로테이션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행복으로만 가득했던 겨울의 기운이 올 한 해 동안 이어질 수 있을지 이영하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한국 여자 탁구의 10대 에이스 신유빈이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수원 청명중을 졸업한 신유빈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중학교 졸업 후 곧바로 실업팀에 입단하는 건 신유빈이 처음으로 대한항공은 신유빈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탁구 신동으로 불린 신유빈은 14살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된 뒤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로 성장했고 도쿄올림픽 단체전 세계 예선에선 한국이 본선 진출권을 따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유망주를 지원하는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에서 유망주 17명과 지도자 1명 등 모두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남자 선수 부문에선 서울 신정초등학교 고필관 군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선정됐고 최우수 여자 선수상은 전남 광양중앙초등학교의 범예주 양이 받았습니다. 울산 3호 초등학교 강태석 감독은 한국 유소년 축구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선수들은 팀 차붐 독일 원정대 일원으로 올해 독일 축구 연수를 떠날 예정입니다. 네, 올겨울 최강 한파에 고비는 넘겼지만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7도로 오늘보다는 5도가량 높겠지만 예년 수준을 여전히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강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영상 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예년 수준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서부와 전북 지역,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낮은 기온이 오르면서 해제되겠습니다. 또 현재 서울과 중서부 지역, 영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내일도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엔 전국이 맑겠지만 내일 밤 사이엔 내륙 일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지역, 충청과 전북 북부, 그 밖의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와 경북 지역은 산발적인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7도, 대구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도, 대구와 광주 7도, 부산 11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온화하겠지만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중국 우한 교민들이 격리 생활에 들어간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이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